자, 보자. 직권의 층상 구조부터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구형인 건 알죠? 설마 지구 평평론을 믿고 계십니까? 지구 평평설? 아, 세상에. 지구는 둥글죠? 그쵸? 그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 직권의 층상 구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게 돼요. 무슨 구조?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4층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 각 층마다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 각 층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안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내핵이라고 불러요. 안쪽에 존재하는 핵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하나 필기하자. 내핵은요, 철과 깜짝이야. 니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은 어떤 원소인지 다들 어떤 물질인지 알 거예요. 니켈은 조금 낯설죠. 근데 요런 입자로, 요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철이랑은 살짝 다르기는 한데 같은 금속이기는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얘는요, 단단한 고체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꼭 필기해 줍시다. 어떤 상태? 고체 상태. 그 다음 내핵 위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깥쪽에 존재하는 핵이다 라고 해서 외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외핵도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어. 첫 번째로 외핵도 철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외핵도 니켈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네요. 내핵과 외핵은. 그죠? 근데 왜 굳이 외핵과 내핵을 구분했냐면, 여러분, 외핵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 액체 상태. 왜 액체인지 설명드릴 거니까 우선 따라와 줘요. 알겠죠? 우선 따라와 주고, 외핵 위쪽에 있는 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멘틀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멘틀. 자, 여러분, 이 멘틀 같은 경우는요, 우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부터 기억하세요. 고체 상태예요. 무슨 상태? 네, 고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했어. 뜨거운 물질, 물이 됐던 공기가 됐던 어디로 가요? 위로 상승하려고 하죠. 차가운 물질은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내려가려고 해요.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대류현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 이 대류현상은 고체에서 발생했었니? 안 했어요. 액체나 기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 그치? 그런데 정말 재밌게 멘틀에서도 대류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은 멘틀에 뭐가 있냐면 멘틀 물질이 녹아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부글부글 엄청 뜨거워요. 뭘까? 영암도 괜찮아요. 마그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라는 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맨 윗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각이라고 불러요. 자, 지각에 대한 특징은 제가 따로 필기할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다가 필기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도 잘 들어봐. 쌤, 왜 얘는 액체일까요? 왜 내핵은 고체일까요?를 물어보려고 할 건데, 여러분 곰곰 요거 하나 적어줘 보세요. 지각이 가장 표면이죠. 맨 윗부분. 멘틀은 조금 더 아래 부분이고요. 외핵은 그보다 조금 더 아래 부분일 거고요. 내핵은 가장 중심부일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쵸? 근데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깊어질수록 어떤 특징이 존재하냐면은 압력이 너무나도 커져요. 뭐가 커진다고?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압력이 커진다는 말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 방법을 쓰자면은 누르는 힘이, 자, 압력이 크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야. 압력이 커지면 누르는 힘이 센 거야, 약한 거야? 그렇죠. 압력이 크다는 것은 누르는 힘이 매우 센 거야. 그럼 얘들아, 곰곰이 생각해봐. 외핵에 작용하는 압력, 즉 외핵에 작용하는 누르는 힘과 내핵에 작용하는 압력,
즉 내핵에 작용하는 누르는 힘 중에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맞아요. 대답 너무 고마워. 대답해봐 얘들아. 그러면 내핵은 엄청나게 세게 누르고 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러분 곰곰이 대답해 보세요. 압력의 세기가 세지게 되면 막 누르는 거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될까요? 좁아져요. 그쵸?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워질 거야. 이해되니? 대답해봐요. 고마워. 근데 내가 질문하는 거 대답해봐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아니요. 고체, 기체는 제일 먼데? 그치. 괜찮아. 고체가 가장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지. 그치. 그래서 내핵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외핵은 압력이 비교적 어떻죠? 내핵보다는 낮아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어떨까요? 멀어요. 조금 멀어졌으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외핵은 액체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으시면은 외핵은 왜 액체이고 내핵은 왜 고체인지 이해가 조금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좋아, 요거야. 자,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지각. 알았죠? 대답해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 디딛고 서 있는 곳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대륙지각이라고 불러요. 무슨 지각? 대륙지각. 여러분, 바다 밑에도 땅이 조금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부르느냐? 해양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하나 필기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발 디딛고 서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 대륙지각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자, 얘들아, 요거는 무조건 필기해야 돼. 반드시 필기해야 돼. 대륙지각은요, 두께가 두꺼워요. 알겠습니까? 두께가 두꺼워요. 하지만 밀도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밀도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있어요. 대륙지각은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슨 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은 꼭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요거예요.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어. 여러분, 해양지각은요,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 대륙은 지금 위에 올라와서 우리가 발로 밟고 있어요. 근데 바다 속에 있는 땅은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야?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 그래서 뜬다 그랬어? 가라앉는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해양지각은 밀도가 커요. 아래로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대답해봐. 제주도에는 이 돌멩이가 굉장히 많고 이 돌멩이는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 돌멩이 이름 알아? 까비! 현무암. 해양지각이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느낌 왔죠? 네, 요거까지는 여러분 죄송한데 무조건 필기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필기하자. 자, 그 다음은 요 정도만 기억해도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을 킬로미터로 구분하라고 합니다. 깊이를 알아두라고 하거든요. 깊이가 아주 조금 중요하기는 해요. 자, 깊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투명한 뭐라 그러지? 약간 팔랑팔랑거리는 셀로판지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 약간 투명한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는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처럼 생긴 거. 비닐이 너무 말캉말캉하고 조금은 딱딱 뭐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필터 씌울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나? 뭐라 그러지? 갑자기 뭐라 그러지? 투명한 거. 색깔별로도 색깔이 다른데. 영어 단어 외울 때 붉은색 종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빛 차단하는 거.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갑자기. 어쨌든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걔를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요.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가 무슨 뭐 노란색 찰흙을 채우고, 분홍색 찰흙을 채우고, 흰색 찰흙을 채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 그럼 이게 결국에 층상 구조랑 똑같아지지, 얘들아. 그지? 이럴 때 여기에 길이를 물어봐요. 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센티미터인지 물어본 다음에 몇 센티미터로 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무슨 말일까? 결국에 내핵의 깊이, 외핵의 깊이를 가지고 비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깊이를 알아둬야지만 이 센티미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비례식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겁니다. 비례식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요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내핵까지 직접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였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간 게 멘틀도 못 파왔어요. 지각도 언저리까지밖에 못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었냐면은 바로 탐사 방법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방법? 탐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탐사 방법에 대해서, 아이고, 탐상이래. 탐사방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 탐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가볼게, 얘들아.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방법이 존재해. 무슨 방법? 직접적인 방법이야. 맞아. 직접 뭐라고? 파는 거. 자, 우리는 직접 파는 거를 여기다가, 야,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과목이잖아, 과학이. 근데 여기다가 판다라고 쓰면 돼, 안 돼? 그럼 이게 그게 그 곰돌이 판다인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추. 강아지 아니고요. 시추, 판다라고 파는 겁니다. 시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이에요. 시추가 직접 파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화산 분출물을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방법? 화산 분출물. 여러분, 화산 분출물 같은 경우는요, 어디 있는 물질이 주로 올라오는 걸까요? 아니요, 멘틀이에요. 멘틀에 있는 물질이 올라오는 것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화산 분출물을 조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구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된대? 세져요. 그와 동시에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해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화산 분출면이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날까요? 미안해요, 여러분. 분출물이죠. 그쵸? 자, 여러분, 화산이 매일매일 매 시간, 1시간마다 계속 터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할 때만 터져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것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접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여러분, 요거 별 5개짜리입니다. 지진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요. 지진파 연구.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운석을 분석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운석이 매일매일 떨어지나요?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지진도 매일매일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어떻게? 땅 속에다가 겁나 큰 폭발을 뿡 하고 주는 거야. 그럼 그 진동이 발생할까, 발생하지 않을까? 발생해요. 그것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건데, 요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지진파라고 하는 친구, 따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진파는요, 파동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따 2학년 내용 때 나오는 단어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진파는 뭐라고? 파동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자, 그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파동은요, 이동하는 혹은 전달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각은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단단한 고체. 근데 여러분 멘틀도 따지고 보면 무슨 상태예요? 고체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마그마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속도가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외핵은 무슨 상태래요? 액체. 여기서 속도가 싹 달라집니다.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또 무슨 상태가 나왔어요? 고체. 여기서 속도가 다시 한번 싹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진파 같은 경우는요, 이 물질의 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어떤 것에 대한 영향을 받냐면은 전달되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됐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직권의 층상구조 56, 57페이지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셔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물이라는 친구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뭐 할 거라고? 광물. 자, 가보도록 하자. 저는요, 지금 하다가 쉬는 시간 또 바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깨지기 싫어서 요것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조암광물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서 광물이야. 여러분, 저는 이 단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좀 짜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순서로 들어왔냐면요. 가장 먼저 지구에서 집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빡세게 공부한 친구가 누구냐면 맨 위에 있는 지각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지각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단단한 돌멩이들인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암석은 또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광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순서가 따지고 보면 가장 큰 개념 공부했죠? 지구 공부했어요. 그죠? 직권 공부했어요. 그 다음 지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암석보다 더 작은 개념인 광물을 가장 먼저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정의 한번 내려보자. 얘들아, 내가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 암석을 구성하는 게 뭐래? 암석을 구성하는 게 뭐래? 광물이래. 그럼 얘들아, 광물의 정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암석 구성 물질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것이 뭐예요? 광물의 정의인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암석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광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광물? 대표적인 광물들. 즉, 암석을 가장 많이 구성하는 광물이 있어. 알겠습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네 글자로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 조암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조암광물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좋아요. 자, 순서 한번 가보자. 거기에 제가 동그란 표 하나 그려 넣어 놨는데 보이실까요? 보이십니까? 어디 피고 있어? 어디 피고 있어? 어디 피고 있어? 거기 아니잖아. 왜 뒤로 가? 앞으로 와야지. 거기 아니잖아. 거기 암석이고 광물 가야 된다고 했잖아. 집중 안 해? 63페이지. 그치?
그 오른쪽 동그라미에서 가장 많은 광물의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51%를 차지하고 있는 장석이라고 하는 친구. 절반이 넘네요, 조금. 그쵸? 두 번째가 누구래요? 12%인? 석영이래요. 자, 그 다음 3등이 누구죠? 휘석. 몇 퍼센트? 11. 맞아요. 11%를 차지하고 있는 휘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장석 절반 이상이죠. 석영도 12%, 꽤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좀 재밌는 거, 얘네 둘이 굉장히 밝은 색이에요. 밝은 색들인 광물입니다. 즉 여러분 대답해 볼까요? 암석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색깔은 무슨 색이라고 봐야 돼? 밝은 색이라고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돌멩이는 까매요, 하예요? 까매요. 그것은 흔한 걸까요? 흔하지 않은 걸까요? 흔하지 않은 돌멩이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암석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밝은 색인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죠? 오케이. 자, 이러고 10분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거는 광물의 특징들 조금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광물의 특징 암기할 거 정말 많아요. 진짜 암기할 거 많거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정말 빠르게 설명할 거예요. 알겠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따라왔으면 좋겠고 좀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죠? 10분 쉬었다 합시다.